네,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근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기 때 장군면 산악농장 파리 때 방제 과정 중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긴급 방제 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당사자였던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현장의 소리를 부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는 바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돌아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방역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때의 시정질의 답변에 대한 분개한 심정으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35도씨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뒤로하고 방역활동에 헌신해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자분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살포된 물질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정의 불신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잊혀지는 듯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지난 12일간 산악농장 방제 작업 기간 동안에 방역차 7대를 동원하였고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살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468명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재난 수준의 방제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잘못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으로 시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전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유순현 행정부시장이 부정했던 내용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지 또 틀린 것인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세종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장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질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부시장과 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변명만 하고 있어 부득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면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과 류순현 행정부시장과의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특사경이 조기에 내사에 착수해서 초기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특사경은 우리 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지명되고 있어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초기에는 어떠한 법범 행위인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특사경이 내사를 실시하여 직무 범위 내 범죄가 성립되면 수사를 착수하시고 성립되지 않으면 내사를 종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특사경이 내사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적정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특사경은 그 특사경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범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내사의 직무를 보면 제22조 범죄의 내사를 보시면 특사경은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그 밖에 보도 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특사경에 직무 규칙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고 민원이 들어오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대해 거쳐서 시에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직무 법칙, 직무 규칙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그때는 의미입니까? 누구나 액비라고 추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료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비료로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비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즉시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특사경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사경이 즉시 내사에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7월 비료 12일, 밝히지 않았는 게? 7월 11일입니다. 그 전에도 벌써 환경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정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저기를 가지고 심증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익명 또는 풍문까지도 내사할 수 있는데 그걸 내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당연히 액비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었고, 조사 결과 이게 액비가 아니고 폐기물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폐기물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것 때문에 7월 11일에 자원순환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안전정책과에서 특사경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1년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폐기물이라는 의심이 있었으면은 그 의심을 인지하고서도 특사경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폐기물 위반이 의심된다는 그런 사안을 인식하고 난 뒤에 바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특사경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쪽에서 이미 그 내사에 상당하는 것을 수집을 했습니다. 정부도 수집하고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11일 날 소관 부서하고 특사경을 불러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특사경으로 보낸 자료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는 환경과에서 충분히 특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무 범위 내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특사경은 내사를 하지 않았어요.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이제 농업축산과나 또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되겠으나 업무 소관에 따라 가지고 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사경의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사경이 그 전에 내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사경은 그때 11일 날 조사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부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까지도 그 특사경에서 내사를 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래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액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특사경이 나서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 여기에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뻔히 나와 있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직무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특사경이 하지 않고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담당 과에서는 담당 과 의무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담당과 의무인데 그걸 담당과에서 안 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에 들어 있는데 특사경이 7월 11일부터 했단 말이죠. 특사경이 7월 11일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 이전에 왜 합니까? 그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특사경의 직무가 그런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특사경이 그러니까 11일부터 했다니까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특사경의 직무 규칙에 대해서 뻔히 나와 있는 거를 좀 부정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그걸 액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폐기물이라고 판단을 미리 사전에 합니까? 예, 좀 전에 정의하기 전에 특사경의 범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뭐 시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시장님 답변 중에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비료관리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셔갖고 이제 특사경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사전에 7월 1일에 농업축산과에서 우선
그 살포자 그 농장주 그 말을 듣고 네. 당연히 그 액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쟁취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축산과 또 자원순환과 여기서 이제 공급 사실 확인 조사도 하고 쭉 일련의 절차를 쭉 거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건 당연히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조사를 쭉 했었던 것이고요. 조사 과정에서 액비가 아니라 폐기물일 가능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7월 11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안전정책과 특사경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특사경이 미리 이 폐기물일지도 모르는 비료에 대해서 액비에 대해서 사전에 내사를 하거나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사경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합니다. 이름부터가 이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비료라고 판단하고 있는 순간 비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업무 범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특사경이 그 전에 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특사경이 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는 특사경이 나설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특사경이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시장님 이제 자꾸 수사하시는데 수사가 전 내사의 범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그 환경과나 그 농업이나 그 다른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그 활동하기에는 또 내사나 이런 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사경이 나서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있던 거고요. 예, 그 부분도 네. 이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내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있었으면은 당연히 특사경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 비료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나갈 수 있느냐? 비료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료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어쨌든 특사경이 나가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관할 범위를 분명히 업무 범위를 정해주고 일을 하는 우리 행정 조직의 관행에 비춰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사경의 범주에는 그 비료라고 판단 그 사람의 그 증언만으로 이제 하신 건데 지금까지도 비료인지 폐기물인지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도 투톱으로 이것도 무게를 두고 이것도 무게를 두고 열어놓고서 좀 조기에 특사경이 내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했던 거고요.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판단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저도 당연히 그것은 비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걸 폐기물이라고 저부터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담당 부서에 특사경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안전정책과에 그런 지시를 해서 특사경 업무를 시작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시장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료라고 생각했지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님은 또 저 생각이 좀 다르게 하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요. 뭐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본의원은 그 방역을 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살포했다고 지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부시장님 답변은 희석된 약품은 인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나무하고 땅에 뿌리도록 안내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번 화면입니다. 예. 5번 화면이요. 아니 그 약품을 살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보면 그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약의 그 약재가 저런 식으로 살포가 됐고 또 연막도 했고 인체에 가까이 뿌리지 말고 땅에 뿌리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저렇게 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셔도 큰 위해가 없다 답변하신 거예요. 그 약재를 살포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분무액 방식으로 이제 뿌리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땅에 뿌리도록 한 것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지표면에 붙어 있는 유충을 이제 박멸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인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땅에 뿌리라고 안내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아마 질문 내용하고 이제 답변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두 가지가 제가 이제 행정부시장께 들은 바로는 그때 이제 저런 분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도 이제 장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나서서 한 거고 대부분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뭐 차량을 운전하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땅에 남아 있는 유충들을 박멸하는데 필요한 약재를 뿌리는데 동원한 것으로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 사전에 답변 요지서도 보내드렸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여간 그러면은 잘못 알고 답변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동영상을 보면 분무와 연무 또 방무 또 가열까지 다 동원해서 파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못 알고 답변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7번 화면입니다.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을 좀 했고요. 보호복의 경우 최근에 안전화학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면 크게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분들이 방역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보호 안경, 방제 장갑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서 이제 살충을 방제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다 이런 걸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때 당시 이제 파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물론 이제 뭐 많은 파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은 모기라든지 이런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느꼈었더라면은 시 차원에서도 별도 뭐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장군면 차원에서 초기에 방제를 시작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7월 4일인가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이제 시에서도 나서서 좀 돕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실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원래 미리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 못해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매뉴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분히 담당 공무원들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허둥지둥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필요한 관련 법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난에 이제 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사후적으로 이제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한 매뉴얼도 작성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 그 안내도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게 안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예.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파리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여간 파리든 목이든 그때 선정되었던 약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호 장구나 이런 것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본의원은 보건소가 어떤 종류의 약품이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약품 선정과 살포량을 누가 결정했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방역관리는 보건소 업무에 해당한다 하였으며 다만 사무위임조례 약품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형업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장군 면장이 이제 현장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국장으로다가 이제 격상시켜갖고서 이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답변이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이제 고유 업무가 감염병을 이제 차단하는 업무이고요. 이제 감염병에는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뭐 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하는 구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파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약제를 준비한다거나 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리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 역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제 준비된 약제 역시 파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사용 가능한 우선 약제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약제를 구입해서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같은 경험이 없고 또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성충은 계속 일어나는데 장군면장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도 여탈 그 대책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에다가 수차례 정부부시장까지 얘기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요청하는데도 이게 약품 지원이 안 됐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이거는 감염 매개체가 아니라 약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처음에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예. 계속 성충은 일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면장은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했고 제가 시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저런 사안이 진행하면서 더 많은 성충들이 급기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가면은 입속으로까지 막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 뭐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자주 나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한 것이니까요. 그것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측에 약품을 좀 갖다 놨는데요. 약품이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장군면에서 저한테 보고했던 약품의 종류, 용량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는 약품들이 여기에도 지금 증거로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때 한 샘플로. 그러니까 약품이 얼마나 쓰였는지 어떤 약품이 쓰였는지조차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것 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방제 시장님께서 거기 나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제 지역은 급경사의 산악 지역입니다. 차량 방역의 경우 아주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근처에 있는 소방대원님들, 뭐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톤의 물을 차에 싣고서 급경사를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고난도인데 처음에는 전복의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위험스러웠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자가 468명이 동원될 정도로 또 이제 운전자들이 한 사람이 계속하면 숙련이 될 텐데 자주 교체되면서 그러지 못하는데 위험성들도 있었고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서 너무나 현장에서는 안타깝고 그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자원봉사자들에게 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 같은 자율방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 구제가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방재 작업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안 계셨더라면은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제 작업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더라면은 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경사지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발의 구제 자체가 워낙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당시 이제 작업들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매뉴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좀 열심히들 일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의 그 판단하고 지금 몇 달 지나서 지금 와서 판단은 꼭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다소 좀 결정 자체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정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뭐 그때로서는 그것이 또 최선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매뉴얼들은 확실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그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을 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좀 생략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특사경이나 시에서 이제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또 마을 주민들 인근 상가에서 식당 문을 닫아가면서 또 펜션 문을 닫아가면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조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시에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약품이 적정량이 너무나 과다하게 또 보호장구 전혀 없이 그분들이 35도를 넘나드는 그 폭염 속에서 그를 방제를 해냈는데 그에 대한 그 사후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감사의 전달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서 해주셔서 뭐 비로소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만드셔가지고 예, 아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예, 부시장님 잠깐만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시장님 이번 장군면 파리 때 방제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전번 임시회 때도 계속 현장을 가보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업무 분장 자체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7월 초부터 파리 때가 번식이 급증하고 이 상황을 제 라인 쪽으로는 그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읍면동을 관장하는 정무부시장님 라인으로 그 업무 보고가 들어왔고요. 장군면장한테 듣기로는 6월 27일 날 읍면동장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하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7월 3일 날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제가 간부 티타임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언론 그걸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서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하기 때문에 빨리 본청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서로 다 지금 조금씩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주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러길래 제가 읍면동을 총괄하는 자치분권국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하고 그날 오후에
정무부 시장 주관으로 읍면농장 회의가 소집이 되고 장군민에 대한 방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그 확산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업무가 수습대책본부장으로 정무부 시장님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무부 시장님이 3번이나 현장에 나가셨다 그러고 저는 수시로 이제 품권 국장한테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죠.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고 정무부 시장님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왜 안 나가 보셨냐 하는 것은 시장님이 가시고 정무부 시장이 3번이나 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부 시장이 업무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나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서 현장에는 제가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정무부 시장 그다음에 우리 그 시의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는 거기에 뭐 상주하다시피 했는데요. 예, 제가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린 이유는 이제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답변 드린 거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대화했지만 여러 가지 잘못 답변하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료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대형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긴급 방제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 참여와 신속한 총괄 지휘 체계가 갖추어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성 의원님